5.18의 역사적 생명력은 단기간에 끝나버리죠. 부마항쟁처럼 되는 거죠. 그런데 최후의 항쟁 지도부를 결성을 하고 최후의 항전을 해가지고 처참하게 깨졌기 때문에 정치적 승리를 따냈던 거죠. 그래서 5월이 80년대를 일관해서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도 살아 움직이게 할 거죠. 안녕하세요. 98년 5월 어느 날 박 교수는 오랜 동료이자 선배를 만나러 갔다. 지금도 못 일어나요? 걸어다니진 않죠. 걸어다녀요? 나와. 80년 이후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는 김영철. 박 교수는 그를 들불야학 시절 만났다. 김영철은 당시 도청에서 계엄군에 체포됐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에 못 이겨 자살을 시도했고 그 충격으로 정신을 놓아버렸다. 당시 항쟁 지도부의 한 사람이었던 김영철은 이젠 박 교수의 이름조차 기억해내기가 쉽지 않다. 끄트리가 선자인데. 그러면 내 정상이다. 그래서 시민학생수위원회, 시민수위원회 기획실장 김영철. 박 교수님은? 집에 가버렸지. 그랬다. 박 교수는 광주에서 도피했다. 정신을 놓아버린 김영철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의 도피는 평생 동안 박 교수를 짓누른 죄의식이며 부채의식이었다. 그날은 80년 5월 26일 오후부터 광주 시내엔 계엄군이 다시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았다. 계엄군의 최후 통첩도 있었다. 이날 저녁 YMCA에선 시민군에게 무기가 나눠졌다. 문화활동팀의 거점 YWCA. 숙연해진 가운데 이곳에서도 계엄군과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았다. 롤 케이크 있잖아요. 그걸 몇 개를 얻어왔어요. 그게 이제 저녁이죠, 저녁. 그거 놓고 서로 그 빵 몇 조각씩 나누면서 마지막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놀아먹는 빵이 될 수도 있다. 그래갖고 그날은 상당히 전부 기분들이 이제 그렇게 갖고 있으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던 이제 그런 기억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여자들은 절대 죽어서는 안 되고 우린 남아서 끝까지 목숨 걸고 싸우자는 쪽으로 이제 의견이 이제 집약이 됐고, 말 그대로 정말 그 최후의 만찬이었어요. 20여 명의 시민군들이 남았다. (27일) 새벽 박효선과 같은 들불야학의 강학이었던 박용준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계엄군의 무차별 난사에 YWCA에 남아있던 시민군 20명 중 4명이 사망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잡혀갖고 나오면서 이놈들이 YWCA 정문 앞에 저희들이 의자로 바리케이트를 쳐놨어요. 거기다가 시신들을 막 집어 던져놨더라고요.
다른 3명은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저쪽으로 이제 이렇게 미끌려 갖고 있고. 금이의 5월에 나오는 이정현을 포함해 시민군 200여 명이 남아있던 도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시민군 수십여 명이 참혹한 떼죽음을 당했다. 박효선의 둘도 없는 선배였던 윤상원도 도청에서 사망했다. 그러나 박효선은 살아남았다. 네 사람이 그때, 네 사람이 YMCA 마지막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탱크가 온다 그러고 이제 뭐 방송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그냥 아무튼 별 말은 없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각하면 도청에서 나오게 된 게 좀 어떻게 보면 저 때문이거든요. 그런 자리를 피해야 됐다라고 하는 거,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당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했고, 당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그 원인을 내가 제공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과연 어떤 죽음과 뭐 생존 이런 것들을 좀 어떤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거를 선택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게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어쨌든 자기 삶을 선택하는데 자기가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거기에 방해자가 됐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미안하다는 거죠. 지방에서 올라온 허순이는 박효선을 찾아갔고 그날 박효선은 현장과 동료들 곁을 떠났다. 박효선은 자신이 쓴 글에서 당시를 이렇게 적었다. 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야심한 밤 숨막힐 듯한 정적 속에 총을 든 채로 도청 부근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고불고불한 골목길을 달 그림자 속에 몸을 감추며 집으로 향했다. 난 어쩌면 살인자다. 박효선은 평생을 그때 살아남은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았다. 광주에서의 도피, 그 길로 박효선은 2년을 숨어 다닌다. 그러나 수배자가 마음 놓고 머물 곳은 없었다. 게다가 서울은 통제된 언론 탓에 광주에 대한 이해가 달랐고 이른바 폭도로 매도된 광주의 수배자 박효선에겐 너무도 힘든 시간들이었다. 당시 체험을 쓴 그의 희곡을 보면 있어도 없는 듯이 보내야 했던 수배 시절의 체험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식구들이 잠자는 사이에 화장실을 사용하고 신문을 재빨리 훑어보고 얼른 제자리에 갖다 두며 식사는 속성으로 밤에도 불을 켜지 않는다. 수배 생활은 감옥보다 더 힘들었다. 그동안 그때 글쎄요 1년 얼마 동안인데